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유족들한테 주고 가세요. 위증교사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공직선거법은 아직 안 했대요. 공직선거법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선임을 안 했대요. 아니 왜 국선 변호를 합니까? 이 질질 끌다가 나중에 사선 변호인 새로 들어오게 되면 기록 검토한다고 한 달 기피 신청하고 뭐 증인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뭐 저 5월 6월 넘기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이 새해 두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사실 첫 번째 날부터 언론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뭐 향후 전망도 있었지만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 매일경제 조사가 좀 공개가 된 상황인데 그 내용 중에서요. 우선 첫 번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등장하는 조사죠. 여기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조기 대선이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서 이게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언론들은 일단 조금 요 가능성을 염두해서 조사를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로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높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를 여권의 주자들이 쭉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8%,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그리고 우현식 국회의장도 들어가 있네요. 5%. 그리고 다른 잠룡들, 대선 주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는 5%에 미치지 못하는 뭐 3% 정도, 2% 이렇게 나오는 이 주자들이라서 여기에는 담지 않았고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이 21% 그리고 모르겠다 무응답이 7% 합치면 28%쯤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요거죠. 요겁니다. 이렇게 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패널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박원석 전 의원도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수영 평론가. 여론조사 특히 보면은요.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에 못 미치는 현상이 지금 매일경제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매일경제조사는 사실 뒤에 안철수 의원 같은 건 3%도 나왔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해도 24%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아까 30% 넘어갔잖아요. 이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원톱에 지금 여권의 잠룡들 다 합쳐도 사실 그 숫자가 안 돼요. 따라가질 못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탄핵 국면이라는 이제 특수 상황 때문에 과표직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응답을 하는 거고 진보 지지층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이른바 이 진영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응답층 즉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가 28%입니다. 그 지지율 결과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2가 나왔는데 이게 28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32대 28이에요. 거기다가 상당히 육박하는 숫자죠. 적합한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응답 안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의 과표집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돼 있고 경쟁력이 보수 진영 후보들이 떨어진다라고 예견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적합한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무응답이라고 답을 하신 이 응답자 중에 상당수는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상당수가 아니라 반반 섞였어요. 보수 아니면 중도일 겁니다. 보수 아니면 중도다. 네네. 그러니까 진보 쪽은 완전히 결집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저쪽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그 측면을 간과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아직은 탄핵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유권자 이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설쯤에 나타나는 지금 한 3주 후쯤에 나타나는 설. 예, 예. 거기서 양자 대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을 붙여가지고 누가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오느냐고 보면은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설민심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터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합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의견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기우는 이른바 장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1월 민심과 이길 수 있는 후보의 양자 대결 결과 그다음에 지금 저기 나온 약 한 30%에 가까운 무응답 이런 친구들 여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지금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 무응답과 모르응답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 거의 30% 육박하게 나왔는데 이 숫자는 어떤 의미라고 파악하십니까? 지금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중도나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답을 안 해줬고 저쪽으로 간 것 같다고 좀 분석을 하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은 조기 대선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죠. 예, 그 변수가 불확실성, 많아요. 예, 지금.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응답이 안 나오고 모름 무응답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지지층이나 혹은 이제 중간층, 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중도층이나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기도 어렵다. 예. 이제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모름 무응답이 높은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야의 모든 예상 가능한 주자들을 놓고 이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은 예. 지금 시점은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선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차세대 지도자로 누가 유력한가 이런 조사를 하면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두 다루가 될지 세 다루가 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모든 주자들을 줄 세워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그래서 이 경쟁력을 비교해보는 이 조사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약간 인지도 조사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히려 양자 대결, 삼자 대결 이게 의미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의 후보는 한 명씩이 되거나 혹은 많아야 세 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이제 높은 게 확인이 되고 앞서 이제 설민심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요 탄핵 상황 요게 예. 조금 더 진전돼서 예측 가능성이 좀 더 생기는 데다가 예.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설 민심을 통해서 형성되는 유권자들의 의식 이런 게 특히 이제 양자 대결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당이 지금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여당 후보가 누군가 요게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다시 또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얘기를 또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계속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일단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일종의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당의 대표로서 매우 적정하지 않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해왔고요. 예. 특히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한 것은 정말 이건 좀 심합니다. 그 법 규정상 예.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2월 나야 15일 안에 결론이 나는 게 이제 법상 정확한 거. 2월 15일까지 선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는요, 2월 15일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헌 재판 날짜가 지금 나왔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입니다. 이달 23일이요. 1심 선고 뒤 약 두 달이 조금 더 지난 거죠? 그러면은 1월 23일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2월 15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채 안 되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손정희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왜 2월 15일을 시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네, 공직선거법상 재판기한이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지켜달라 이런 어떤 의미로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지나치게 사문화되어 있어서 대법원이 이제 이것을 좀 지켜달라라고 일선 법원에 이제 공문을 내린 상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상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 종전의 여야를 막론하고 6개월, 3개월 안에 끝나는 재판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법원에서 지킬 수 없는, 지켜지지 않는 조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지금 1월 23일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정치 생명을 가릴 수 있는 재판이 한 달 만에 끝나기는 담당 재판부도 노루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재판해야 되고 들어오는 양쪽의 항소 이유서, 답변서 모두 검토해서 실체적인 심리를 다시 한번 1심에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 판사님이 판결 쓰는데도 한 달이 좋게 걸리니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시간을 사실상 지키기 굉장히 어렵고 1월 23일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만 항소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참 난망한 상황입니다. 최준포는가 네. 지금 1심 선고된 게 지난해 11월 15일이잖아요. 근데 네. 벌써 12월 지나고 1월 되고 거의 한 달 반 이상이 지나간 상황에서 이제 2심 항소심 시작 날짜가 잡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건 사실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 심리는 빨리 진행하라고 하고 속도전 벌이고 그 말하자면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고 한석수 총리 권한 등을 탄핵하는 이렇게 거친 속도전을 하면서 본인이 정작 정말 정말 이게 제가 여기서 희화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자기 변호인단은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근데 위진교사는요 했어요 벌써 이미. 그러니까 위진교사는 그 후에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변호인단은 선임하고 그다음에 그와 더 앞서 했던 공직선거법에는 아직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해서 변호인단 구성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의도적으로 이걸 늦추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탄핵 심리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것이야말로 진짜 앞뒤가 뒤바뀐 거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하자면 국민들의 어떤 의심이랄까 어떤 의혹이 없도록 이재명 대표도 속도를 내야죠. 그러지 않고서 계속적인 지연 전략으로 간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상당한 사법 여풍에 맞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된다라면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좀 보는 상황인데 박원석 전 의원님 네. 2심도 이거 상당히 길어지겠는데요. 이제야 뭐 이달 23일에 시작이 된다니까요. 일단 23일 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2월 15일 이전에 2심 재판이 끝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2월 달에 뭐 법원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보다는 이제 상당 기간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법원 서류나 이런 거를 제때 수령하지 않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일단 지금 내란과 또 이재명 대표 개인이 저지른 선거법 위반 이게 이제 동일한 성격의 사안이 아닌데다가 국가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재판이 지연되는 거하고 동일한 무게를 갖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제1당의 대표고 또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 문제로 인해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주변에서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연 그 전략을 쓰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은 분명히 있고요. 네. 아마 이제 국선 변호인을 변호사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본인 이제 사선 변호인을 지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또 지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그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활용 가능한 그런 방법들이고 왕왕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정치 생명이 걸린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할 거고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3개월 내 현실적으로 재판이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달 23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그 2심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 여당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 입장, 주장 이런 걸 좀 낼 것 같기도 합니다.